그 옛날 바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문명이 흐르던 길. 그런 바다를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마음의 교차점이 바로 이곳 중막동 유적입니다. 고대 서해안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였었고, 중막동 유적이 위치한 변산반도는 연안 항로상에서 한반도의 남북을 잇는 그 주요 기점이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국제 제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 한국고고학계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분야가 하나의 독립된 연구 주제로 설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국의 교역선과 상인들이 필연적으로 지나야 했던 백제 서해안 항로. 그곳에 바다를 향해 간절히 두 손을 모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바람이 잔잔히 꽃 사이로 흘러드는 곳. 부안의 봄은 수성당 언덕 위에서 산들산들 피어납니다. 발걸음을 좀 더 옮기면 변산반도 서쪽 끝 절벽 위에 자리한 특별한 곳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정성 크게도 받으셔서 부안 군민이 편안하고 중막동 주민이 편안하게 도우소서. 칠산 바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가 올려지는 곳, 수성당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성당을 보면 이 수성당의 문이 마당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망망대해 서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 중막동은 국제적 항로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중막동은 이 국제적 항로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국제적인 제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바다를 향한 마음이 담겨있는 신성한 제사 공간이었는데요. 이후 18세기 정도에 들어서면 마을 사람들이 수성할머니, 계양할머니, 당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인 여성을 모시는 수성당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절벽 끝에 자리한 단칸 기와집.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당집이지만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이들의 마음은 이 안에 깊이 머물렀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바다의 시간을 품어온 수성당. 당집이 자리한 절벽은 유독 높이 솟아 있어 항해에 나선 이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됐습니다.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삼국시대에는 육지와 육지 그리고 섬과 섬을 잇는 연안항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막동과 같이 이렇게 돌출된 이런 지형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지표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등대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근의 기양지에 와서 식료품과 물품을 조달받고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던 거죠. 항해자들에겐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 이곳에 숨겨진 이야기는 지난 1991년 우연히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 비밀을 이곳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91년에 국립전주박물관이 전북 서해안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유적의 분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성당 뒤쪽에서 삼국시대 토기편하고 석재 모조품이 발견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유적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었고, 근데 출토된 유물 양상을 보니까 제사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해인 1992년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속 유물들, 석재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 중막동에서만 확인되는 아주 독특한 유물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박 건조술이나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아무래도 육지를 시야에 두고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연안 항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중막동 유적은 서해안 쪽에 돌출한 높은 해안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고, 뒤쪽에는 표지로 삼을 수 있는 높은 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안전한 항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성당 아래 바닷가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해식 동굴, 용굴이 자리합니다. 수성당에서 모시는 계양할미의 거처로 여겨질 만큼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 고대에도 이곳에 사람들의 상상과 믿음이 머물렀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 해변 동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여울골 또는 당골, 용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항로상에 있어서 많은 지표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안 중막동 유적이 그들의 기억 속에 강한 인상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이 주는 신성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곳을 기억해냈고, 이곳에서 항해 안전을 비는 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표 조사 중 우연히 발견된 유물. 오랜 세월을 견디고 그 모습을 드러낸 다양한 토기들은 해양제사 유적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발굴 조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영역으로 보면 당시에 백제 영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백제나 제지계 유물뿐만이 아니고 가야계, 외계, 그리고 중국제 자기까지 함께 섞여서 여러 계통이 함께 나오는 걸 보면 당시 이 중막동 유적이 백제와 가야, 외 세력들이 공동으로 활용했던 제사 장소였던 걸 알 수가 있고, 이 중막동 유적이 위치한 서해 연안 항로가 당시에 국제적인 항로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백제시대 한강으로 북상하는 기점이자 공주와 부여로 들어가는 관문에 속했던 곳. 또한 산동반도와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항로의 거점이었던 만큼 이곳은 국제적인 해양 제사터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런 제사 유적이 발견된 것도 처음이었고, 이 제사 유적 자체가 워낙 국제성을 띠고 있는 유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유물들, 특히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유물들이 나왔을 때는 아마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한 어떤 그런 짜릿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된 국제 제장이었기 때문에 그 일본사를 연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본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는 마한, 그리고 백제 한성기, 웅진기, 사비기로 크게 시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국제적인 제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한성기 말에서 웅진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 시기에는 여러 가야계 토기라든지 중국제 자기, 그리고 외계 석재 모조품, 제사만을 위해 만들어진 여러 토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토기는 이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장식 기법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중막동 유적이 국제적인 제장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표 유물로는 여기 보이는 외계 석재 모조품과 그 스에끼계 토기, 그리고 가야계 토기들, 그리고 여러 백제계 토기, 그리고 제지계의 양식으로 보이는 제지계 토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재 모조품은
연질의 돌을 갈아서 실제 모형을 본따 만든 미니어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석재 모조품들은 고대 일본의 제사구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고대 일본 야마토 정권에서는 교통의 거점이나 난소 그리고 경계 지역에 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장소에는 석재 모조품을 이용한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 중막동 지역을 교통의 경계 지점 또는 난소로 인식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복잡하고 바람도 강해 조난의 위험이 컸던 변산반도 일대.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바다 앞에 선 이들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국제적 조류의 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은 토기의 획이나 파쇄 양상들을 봤을 때 다양한 집장들이 개방적이고 굉장히 유연하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래에 있었던 영산강유역 정치체라든지 그리고 가야, 외 등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중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기항지적인 제사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에서 가야나 외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외나 가야에서 왔을 때는 오히려 이제 항해의 끝자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만 무사히 지나게 되면은 북쪽으로는 만경강, 동진강, 금강 하구까지 또 남쪽으로는 영산강 하구까지 바로 연결되는 해상 교통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백제가 그 우호 세력이 했던 가야나 외와 교통하기 위해서는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장소 또는 무사히 항해를 마쳤음을 안도하면서 감사하는 뜻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수성당과 같은 건물지가 아닌 노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해양제사. 3세기부터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의식은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본격화된 양상을 보이는데요. 국제적인 제장을 이루었던 시기에는 그 토기의 저부에 이러한 금속 유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자들은 큰 대형 항아리에 이러한 금속 유물을 함께 매납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 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항아리 중심의 제사를 이루었었는데요. 국제적인 제사가 이루어진 당시에는 이렇게 대웅의 금속 유물을 매납하거나 제의를 위한 기대라든지 큰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전 단계에 비해서 제사로서 유적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창이나 칼과 같은 무기류를 이렇게 바다에 휘둘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아마도 당시의 항해자들은 항해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무기류들과 마구류들을 함께 봉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유물은 흙으로 만든 말입니다. 토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에는 실제 동물들을 희생하여 신에게 바치는 의례를 했었는데요. 중막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항해 중간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동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물을 대신하여 이렇게 흙으로 동물 인형을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막동 유적에서 8km가량 떨어진 인근 바닷길. 어부의 그물에서 특별한 것이 발견됐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돌로 형상화한 공양 문인석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돌의 재질은 중국의 남경석으로 밝혀졌는데요. 험한 바닷길이지만 사람과 물자, 문화가 끊임없이 오고 간 그 옛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다는 사람들에게 교육이나 어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항로의 기점이 되는 곳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 그다음에 해상교통의 요충지나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는 장소에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중막동 유적은 이러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길목. 이 바다를 건너는 이들의 바람은 그저 무탈과 안녕 그뿐이었을 텐데요. 여전히 바다에 기대어 사는 이들에게 이곳은 더없이 신성한 기도터입니다. 수성당은 칠산 바다를 관장하는
계양할미를 모신 공간인데요. 18세기 이후 어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앞에 보이는 바다는 당시에 칠산바다라고 불렸는데요. 이 칠산바다는 조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앞에 있는 위도에는 일제감정기에 파시가 섰을 정도로 굉장히 조기 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해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기도처로 지금까지 여기에 남아있는 거죠. 바다에 기대 삶을 일군 사람들에게 이곳은 남다른 의미였습니다. 정월 19날 여기서 큰 제를 지내요. 그건 원래 그 계양 할머니 제사라고 그래요. 그냥 마을에서 모여서 음식 장만해가지고 이구지구 와서 제를 지냈어요. 그분들이 다 참석해서 음식 준비하고 여기 제 지낼 때 와서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거의가 이 마을에 사신 분들이 배를 가지고 있었대요. 바다에 배가 나가면은 아내들은 불안하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일고 그러니까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몰려든 조기대로 황금빛 물결을 이룬 바다. 그 바다는 윤택한 삶을 꿈꾸게 하는 동시에 언제든 누구든 집어삼킬 수 있는 두려움의 존재였는데요. 배를 띄우기 전엔 풍어를 기원했고 거친 바다 위에선 우뚝 솟은 당집을 보며 무사 기환을 기원했습니다. 예로부터 다양한 어종이 서식했던 청정해역. 그 덕분에 이곳은 과거의 제사터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주민들의 삶과 함께합니다. 밤도 나처럼 밝힌 고깃배들. 바다를 가득 메운 만선의 함성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수성당을 향해 간절히 두 손을 모으며 삶의 희망을 일구었습니다. 여기가 전국에서 배가 모여들었지. 저 원산, 함흥, 배로 있어 저 섬을 건너갔다 그래. 버리는 고기 주스만 먹어도 먹고 살았대. 얼마나 많이, 그건 사실이라니까. 사실이에요. 그때는 전기가 있습니까? 가스불을 딱 써놓고 어이야 술배야 답배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참 기가 막힌데 그 풍경을 하나 못 잡아놓은 것이 지금 내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교류의 중심. 지금도 이곳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제사의 대상, 제사의 주체가 달라지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 그리고 항해의 안전을 비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수성당제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천 년 전 바다를 건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 또한 이곳에서 저마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부안 중막동 유적은 멈춰선 과거의 시간이 아닌 오늘도 계속되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1992년에 진행됐던 중막동 발굴 조사는 한정된 구역이었기 때문에 유적 전체 범위나 성격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적에 대한 성격이 조금 더 규명이 된다고 하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구하고 있는 해양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500년이 넘은 우리 소중한 유산이에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후대에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유산을 넘어 오늘의 삶과도 이어지고 있는 중막동 유적.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전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